경매 입찰 물건 선택과 권리 분석 요령입니다. 우선 매매 사업자는 규제지역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아닌 곳에 85제곱 초과하면 건물분 10% 부가세이고 오피스텔은 주거, 사무 모두 10% 부가세 나와요. 1. 법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아파트만 선택하고 반드시 잘 팔릴 수 있는 대단지 아파트만 선택하고 나서 네이버에서 최적 가격의 매물을 보고 입찰 가격 여부를 정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 신청하고요. 선순위 임차권이 있는 물건은 면밀하게 임장 분석해야 하며 법인 물건은 임금 채권 배당 유무, 전세권 등기 임차권에 기해 배당 요구한 것도 피해야 해요. 근로복지공단 가압류는 최우선 변제라면 최선순위 전세권을 다 못 주게 되면 낙찰자가 떠안아요. 피해야죠. 전세권과 임차권이 둘 다 있다면 배당 요구 문건 송달을 확인해야 해요. 전세권으로 배당 요구 안 했으면 인수이고 임차권에 의한 배당 요구하면 소액임 차익의 일부만 떠안아요. 선순위임 차인이 배당 요구 안 한 거는 인수예요. 전입일자가 기준권리 선순위라 안 돼요. 세무서는 당연 선순위라서 그 액수를 꼭 확인해야 후순위 전세권을 떠안아요. 물건 송달 내역에 세무서에 교부 청구서 있으면 주의해야죠. 배당 요구 종기 전 배당 신청해야 하고 연계된 이전 날짜에 공매나 이중 경매가 있다면 꼭 세무서 등을 과 빚조세채권 확인해요. 등기부의 소유권 이전을 확인해야 하고 임장해야 하며 만일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원금 회수 못해도 인수하네요. 낙찰자 이익이죠. 만약 전세권자의 직원의 월세라면 대항력이 생기니까 피해야 하고 법인의 임차인이라면 대항력 때문에 임장해서 직원 월급의 저당인지 확인해야죠. 인수니까요. 질권은 원금과 이자를 줘야 물건을 돌려주는 것이고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즉 근저당권도 질권이에요. 질권은 세입자가 설정하는 거고 저당권은 주인이 설정하는 거예요. 2종은 중층, 3종은 고층이지요. 매각물권 명세서를 보면 나와요. 이때 가처분은 소송의 판결에 따라 달라지니까 피해야 해요. 가등기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는 소유자가 안 바뀌고요. 사해행위 취소가 처분은 자기네끼리 배당 싸움이니까 낙찰자 이득이고 소유권 이전 가처분이나 가등기는 경매 낙찰받으면 낙찰자 폭망해요. 등기부엔 없지만 당연 선순위인 임금 채권, 세금 등은 낙찰받고 나서 반드시 사건 기록을 열람해서 가압류, 근저당권자의 원래 청구 금액 확인하고 국가 지자체의 교부 청구서 금액으로 배당표를 작성해보고 선순위임 차인이 못 받는 것을 인수하니까 신속히 매각 불허가 신청이죠. 2. 물건을 선택했으면 법원에서 올려준 매각물건 명세서와 현황조사서를 프린트하여서 대항력 유무를 파악하는데 말소기준, 권리산정일 이전에 세금 압류, 세입자, 근저당, 가등기, 압류 등 있는지를 적어가며 떠안을 손실의 정도를 파악합니다. 간혹 금액 미상의 선순위 정체는 최초 금융근저당 대출 액수가 그 당시 70% 은행 대출이면 가족이나 무상거주 아니면 은행이 대출할 리가 없으니 개꿀이죠. 3. 이때 세입자라면 방문하여 이해관계인 세입자로서 법원 열람을 해서 보증금 회수를 알아볼 수 있다고 말해 서로 윈윈하는 대책을 수립합니다. 4. 입찰 당일 네이버 금매할 최저가로 적어가고 우체국이나 신한은행으로 이체하여서 수표로 발급하여 준비를 합니다. 5. 입찰 마감까지 봉투를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변동정보 확인해보고 나서 입찰관에게 제출합니다. 6. 경매 결과 낙찰 돈봉투 받으면 나가면서 은행에 입금하고 나서 구내식당 식사하러 갑니다. 7. 다음 경매 승리를 위해 열심히 다른 물건을 임장하고 분석합니다. 당신의 구독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커다란 힘이 되어요. 구독해 주시어요. 경매 낙찰을 받고서 해야 할 일입니다. 1. 낙찰받고 구내식당 급식 점심 먹고 경매계 민원실에 가서 사건 기록 서류를 500원 인지내고
컴퓨터 화면에 중요 서류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면서 소유자와 거주자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사건 기록 열람서에 신청된 채권 계산서를 꼭 봐서 세금, 임금 등의 세로 부담하는 액수를 확인해야 하는데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지 결심해야 합니다. 선순위 세입자가 못 받는 돈이 있으면 몽땅 낙찰자가 인수니까 억울하니까요. 임차인의 필요에 의한 설치한 것은 유치권이 안 됩니다. 건물의 본질 가치를 상승시켜야만 가능하죠. 입찰 일주일 전에 경매 정보에 점유유치권 나와요. 물건 주소를 확인하고 새로운 임대차나 권리자가 있는지를 법원 서류로 재확인합니다. 이때 새로운 대항력이 있다면 바로 매각 결정 불허가 신청을 문의해야 합니다. 서류 작성도요. 3. 물건지로 그날 또는 당일날 방문하여 당당하게 초인종을 누르고 최고가 매수인인데요. 이사 날짜, 협의와 내부 사진을 찍어서 감가, 상각 신청을 할 수 있냐고 묻고 먼저 이사비 등 말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명도 신청서는 꼭 이사 가는 날 차에 옮기고 문의 비번 바꾸고 줘요. 이상을 염두에 두고 최초 대면을 합니다. 폐문부제와 전기 수도 요금 없으면 법원에 주소 보정 명령을 해달라고 해서 채무자 초본을 발급받아서 주소를 추적합니다. 만약 기존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자는 꼼수에 말려들면 안 돼요. 무조건 내보내야 해요. 이자는 자신이 한 푼 못 받거나 일부 받는 세입자로서 어떻게든 새 낙찰자와 임대차 계약을 해서 대항력을 새로 만들어서 자신의 보증금을 새 낙찰자에게 떠넘기려는 것이죠. 당연히 대금은 이후에 낼 것이니 경매 전에 임대차가 되어서 민사로 넘어가죠. 왜냐면 대금 납부 전의 계약은 낙찰자의 사기행각이니까요. 즉 권리도 없이 임대 계약을 해서 이사 등 손해를 입었다고 민사 걸죠. 이유는 거주가 이어지기 때문에 새로 낙찰자가 받는 근저당보다 선순위가 되는 것이고 경락잔금 대출도 막히게 되죠. 4. 일주일 후에 있을 매각 결정에 대비하여 동사무소에서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아서 새로 변동인원 이상 없으면 내 PC로 와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표시 목록을 출력하여 확인하고 제출 준비합니다. 인도명령 신청 준비죠. 5. 법원에서 매각허가 결정과장금 납부 통지를 받으면 법원으로 가서 낙찰 대금 내려왔다고 해요. 이때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과 강제집행, 점유이전 금지가 처분 신청을 문의하고 진행해야 해요. 6. 돈 내라는 서류를 주면 가지고 등기등 열람하고 변동 없으면 신한은행에 가서 돈을 내고 영수증 서류를 다시 경매계로 제출하면 소유자가 됩니다. 대출 없이 구청의 세무소출 장소에다 내는 서류를 주니까 복사해서 구청에서 취득세 등기비를 내가 계산한 것과 비교해서 돈을 물어보고 내요. 등록세 12,000원, 지방교육세 1,200말, 소비건당 6,000원, 인도명령 신청비 등이죠. 7. 낙찰 부동산 소재지 구청에서 취득세를 내야 하고 주택 채권 사야 해요. 부동산 계산기 앱과 부동산 공시가격 앱에서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낙찰가를 매수가로 입력하고 등기비와 취득세를 내면 주는 서류를 법원 경매계에 반송봉투를 함께 제출하면 끝이에요. 8. 등기 진행하고 소유권 넘어온다고 아파트 사무실에 방문하여 공용관리비를 연체료 빼고 납부한다고 세부내역을 달라고 하고 미납, 전기와 가스요금 등은 해당 전기가서 수도 공사 민원실로 전화해서 소유주가 바뀐 등기부를 보내주면 안 내도 돼요. 미납 관리비는 공용 부분만, 연체료 제외분만 인수죠. 매도를 위해서 경매 진입 단계부터 들어갔던 돈의 영수증을 별도 원본 보관, 복사해 놓아요. 양도세에 감면받아요. 9. 등기가 나오기 전까지 내용 증명을 보내서 진행사항을 보내고 배당기일 이후 등기 나오는 날 이후는 부당점 유의금 청구도 해요. 임차인이 명도 비용을 악의로 나오면 내용 증명을 보내 무단점유 주거침입죄와 부동산 강제, 집행 효용 침해죄로 고소를 진행해 집행비용 청구할 것임을 고지합니다. 이제는 법대로 진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신의 구독,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집중력을 높여주고 보람을 주어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와요. 3. 인도 명령 결정 후의 절차입니다. 드문 경우지만 경매 시작 예상하고 집주인이 집을 비워두고 이사를 가버려 대상 물건이 폐문, 부재되어 인도 명령 송달받을 채무자가 없다면, 폐문 부재 연락 두절이라면 빈집인지 점유자 안 오는지 관리소에서도 부재. 이사 갔다 한다면 참고로 관리사무소에 전화로 부재 유무, 전기수도 가스 사용량으로 공실 여부를 확인하여 점유 유무를 파악하며 전입세 대열람해요. 경매로 매수한 주택이 빈집이어도 인도 명령 결정을 통해 집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나중에 점유자가 나타나 중요 귀중품의 주장으로 민형사 책임 소재가 있으며 경찰관이 아닌 집행관 입회 하에 들어가 법적 효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에서 우편으로 부동산 인도 명령 정본이 도착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법원 민사집행과에 서인지와 양식에 적어서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2024타임 169, 인적사항, 체크는 송달증명원과 집행문을 받기 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송달증명원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에서 주소 보정 명령을 하는데, 이것을 근거로 동사무소에서 하형의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확인해요. 동시에 공시송달을 경매계에 신청하여 폐문부재 시 강제집행을 준비합니다. 강제집행선청서의 사건 번호는 2024타임 169, 채권자는 나, 채무자는 하영으로 적습니다. 인도 명령 결정에 대한 재증명을 발급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번호 1의 집행문부여, 2의 송달증명을 체크하여 신청해야 하니 내용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 신분증, 수입인지도 개천원, 신청서 주면 받는 것은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줍니다. 이 두 개를 받고 집행관 사무실로 갑니다. 여기서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고 집행번호는 2024타임 169를 적고 현금 애납금과 강제집행 서류를 냅니다. 또한 송달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면 검색 대법원, 나이사건 검색을 하고 법원 이름과 타인사건 번호를 적고 당사자 명에는 점유자의 이름을 적고 검색하면 사건 진행 내용에서 송달 진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달 불능하다면 법원에선 재송달 명령하고 집배원의 일반 송달, 집행관이 직접 전달하는 특별 송달이며 이후 마지막으로 공시 송달을 법원 사이트에 이주 경과해 간주와 송달 증명원을 발급합니다. 이후 강제 집행 신청을 하게 됩니다. 강제 집행 신청이 접수되면 이후 일주일 후 해당 집행관이 계고를 하러 방문합니다. 현관문에 계고장을 붙여두고 일주 후 강제 집행 기일을 지정합니다. 이때 나와 증인지인 2명 행약속 잡습니다. 특별 송달 이후 공시 송달을 통해서 강제 집행 행시 2명의 지인을 데리고 함께 봐야 해요. 아파트 관리실에 낙찰자로서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여 소유자임을 입증하고 계문 진행하며 지속 사용인지 이사 나갔는지 입회를 동반해달라고 하고 함께 진입하고 동영상 촬영하고 짐 없이 폐기물뿐이라면 입회인 2분에게 확인서 받고 가전제품이 있거나 하다면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당일 세대 열람 내역서를 집행관에게 줘야 합니다. 인도받고 출입문 비밀번호 바꾸어야 해요. 강제 집행 후 보관 창고 옮긴 짐을 찾아가지 않으면 짐을 찾아가라는 최고서를 발송하고 유체동산 매각 신청 양식을 법원에 비치되어 있고 이 유체동산을 경매 낙찰 공탁해요. 처리는 구청에 폐기물 처리 신청하면 돼요. 강제 집행 후에는 인도받는 서류를 집행관에게 받아야 해요. 이 기일에 맞춰 10일 후 전화가 오는데 날짜가 잡히고 문 개방할 때 2명의 식구가 증인이 되어서 같이 가고 문을 딸 때 열쇠공 비용 줘야 해요. 부재 중이라면 짐을 모두 법원 지청 창고에 넣고 3개월간 비용을 낙찰자가 물어주고 이후에는 유체동산 매각 신청을 합니다. 만약 강제 집행 취하 신청서 제출하면 중단됩니다. 매각 대금에서 집행 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를 배당하고 있으나 별도로 법원에 집행 비용 확정 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아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인도 명령하고 나서 해야 할 일들이었어요. 이어지는 영상은 빈집 명도예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당신의 구독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커다란 힘이 되어요. 구독해 주시어요. 경매 명도 받고 빈집되면 할 일입니다. 강제 집행으로 문을 최초로 딸 때는 열쇠 수리공이나 아파트 관리 직원 등 영상 촬영을 해야 해요. 나중에 무단 침입이라는 꼼수를 차단하는 거죠. 강제 경매로 집안의 물건은 동상 경매를 신청하고 나서 폐기물 처리를 할 때는 시청에 폐기물 처리반. 전화하면 6만 원 미만으로 시청에서 수거해 가요. 사설업체는 60만 원도 넘는 인건비를 요구해요. 호구죠. 빈집이 되면 반드시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꼭 새로 바꾸거나 현관도어락 자체를 새로 해요. 아파트 근처 인테리어 집에서 영수증이 발급되는 항목대로 내부 수리를 의뢰하고 영수증 발급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양도세에서 공제를 해야 하니 이 부분이 돈을 버는 것이죠. 부분으로 나누어 계약금 없이 도배, 장판, 화장실 출입문 등 각각 단계별로 업자에게 시키고 완공 후 간이가 아닌 세금 계산 영수증을 받아요. 올리 모델링 계약하면 속 터지고 사기당해요. 차라리 한 개씩 진행해요. 아파트 내부 공사 시작할 때 동시에 여러 부동산의 매매 가격을 협상하고 급매로 내놓아요. 12. 신속히 팔아 원금 회수가 중요하니까요. 또한 세무사와 동시에 양도세 상담을 야해요. 이때 부동산 매매 사업자로 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단타 매매의 절세를 주문해야 해요. 그냥 안 해줘요. 이상으로 경매 물건 선정부터 낙찰후 진행 과정, 특히 명도와 부동산 매도까지 꿀팁이었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신의 구독,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집중력을 높여주고 보람을 주어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와요. 일반 부동산 셀프 등기하는 요령입니다. 1. 매수자 서류 매매계약서 원본, 주민등록 등본, 도장, 소유권이 전등기 신청서, 매도자 도장, 매도자 위임장, 인터넷 양식다운, 매도자 인감증명,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셋 등기소에 등기 신청 양식에서 위임장, 소유권이 전등기 신청서, 매매로 인한. 2. 인터넷으로 취득세 납부국세청 위테스 사이트 또는 해당 구청 세무과에서 납부하여 영수증 받아서 실거래 신고 필증사본, 토지대장사본, 건축물 대장사본을 접수합니다. 3. 은행에서 국민주택 채권 매입, 정부 수입인지, 등기수 수료 납부해서 바로 등기소로 제출해요. 4. 반송봉투 챙겨요. 이 폼으로 전자로 하면 로그인하고 신규 작성하고 관할 등기소, 아파트 등에 입력하면 편해요. 인터넷 셀프 등기가 매우 편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당신의 구독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커다란 힘이 되어요. 구독해 주시어요. 광고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지도에서 월드 부동산 중개 검색하고 길 안내 받으세요. 3호선 안국역 인근 월드 부동산은 오피스텔월드 1층 107호 주차장에 있으며 서울시 종로구 율곡노육길 36, 운이동 65-1이고 월드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박윤수, 연락처 01-0250-95583 또는 0276627492이고 등록번호 281-590-0704입니다. 구독해주세요. 구독.